쉽게 얘기해서 이번에 그 저기 뭐야 저쪽에 어디야 그 옥천인가 어디에 그 지문으로 나온 게 있어. 건물 있고 뭐 했는데 보면 제가 가서 봤더니 집이 좀 허물허물하더라고. 2층 그 단층 집도 아주 허름한데 돈이 별로 없어 보이더라고. 근데 그것이 49%까지 떨어졌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을 했어. 그럼 나보기엔 한 65%의 낙찰 받으면 되는데 가서 80%의 질러 갖고 오네. 그것을 제가 받으러 가고 거기서 만난 사람이 구미 사람이에요. 근데 교수님 강의를 듣더라고요. 그럼 뭐 인터넷으로 듣는 사람이야. 안 보면 인터넷인데 내가 그거 보고 그 구미 사람이 낙찰 받았거든요. 근데 가서 봤더니 80%의 질렀더라고. 그 사람은 뭐냐면 나한테 인터넷으로 이제 동영상으로 강의 듣는 사람인데 낙찰 받고 현장을 가보는 거야. 가보기 전에, 그러니까 입찰 들어가기 전에 현장 가보지도 않았어. 그러고 가서 나한테 물으면, 집이 너무 허름하네요. 이런 얘기하더라고. 이제 낙찰 받고서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고서는, 이건 집이 허름하기 때문에 그 집을 그 사람하고 협상해서 팔긴 팔아야 되긴 되는데 저렇게 질릴 물건이 아닌데 좀 질렀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니까 가슴이 아픈 건데 그분은 무슨 뭐라는 것이 아니라 이 토지 개발이나 특수 경매 강의를 안 듣고 추천 물건만 강의 듣는 거야. 그러니까 추천 물건만 강의 들으면 내가 몇 억짜리 버는 거 해준다 안 해준다? 제가 얘기했듯이 제가 추천 물건을 하는 것은 특수 경매와 토지 개발의 강의 선상의 연장해서 그 강의를 다 들었으니까 실습 차원에서 한 500만 원이 1000만 원은 벌을 거를 추천해주고 낙찰을 받게끔 해서 뒤처리하는 걸 도와준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우고 나면 그걸 가지고 본인이 본격적으로 특수경매 입찰을 해라 이런 뜻인 건데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지금 그 인터넷으로 유튜브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특수경매고 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저기 추천 물건만 신청하시는 분이 있어요 보면은. 그러니까 보면 그런 곳에서 이제 실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 개발과 특수경매 다 강의를 들어야지 되고 입찰을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뒤처리해야 된다는 거를 알고 나야지 나한테 물어보고 토지 개발과 특수경매 강의를 들으면 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물어볼 수 있는 실력이 생기고 물어봤을 때 답변을 내가 해주고 가르쳐 준 대로 자기가 뒤처리 한번 해보는 거야. 그게 이 세 개의 과정을 각 과정이 60만 원씩이 돼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한 6개월이고 1년 동안 이렇게 해서 특수경매의 입문을 가르쳐 주자는 것인데 조금 요새 보면 좀 그런 면이 좀 아쉬운 것이 있어요 보면. 그 사람이 경매 경험이 상당히 많더라고. 2000년 초반부터 시작했다 얘기를 해봐. 했는데 좀 이제 본인도 좀 알다 보니까 이렇게 한 거 그거 말고도 몇 개 들어갔는데 이제 좀 떨어졌는데 열받아가고 했는데 절대로 아셔야 될 것은 이 무슨 경매로 떨어졌다고 해서 열받을 게 아니야. 왜냐하면 이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돈 벌자는 얘기지 낙찰 받자는 얘기 아니거든요. 항상 경매는 버스 놓치면 리무진 온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차분하게 입찰해야지 성질로 되는 사람이 어딨어요. 그러면 성질 있는 사람이 경매로 다 돈 버나? 그거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냥 다시 말하면 참을 줄 알고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이 그리고 정확하게 판단할 줄 아는 사람. 근데 우리 저기 사장님처럼 전부 다 판단하면 안 되고 중요한 핵심은 판단할 줄 알아야 돼. 중요한 핵심과 부핵심을 똑같은 선상에 놓고 분석을 하면 입찰 들어갈 한 개도 없어. 많이 들어가요. 근데 떨어져서 그래요. 같이 들어가는데요. 이게 많으면 조금 높게 쓰자고 하는 경우. 아니 조금 아까도 얘기했듯이 질러도 되는 물건은 그 낮게 쓰고 하고 먼저 봐도 내가 저게 금촌이나 여주거 이런 거는 내가 얘기하잖아. 이런 건 떨어지고 오면은 이득하고 떨어지면 나봐봐요 이런 소리 하는 거다. 근데 다 떨어지고 왔잖아. 보면 그러니까 질러야 될 물건과 낮게 써야 되는 물건을 구별하는 안목서부터 제일 먼저 키워야 되는 그것부터 키워야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또 137페이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137페이지. 137페이지 보시면 2012 타경 3751
52 강원도 강릉시 남항진동 76번지인데 이게 2012년도면 꽤 오래됐죠. 이 특수경매 강의할 때 이제 초창기 때 제가 이거 골라갖고 했던 것인데 제가 이 물건을 고르게끔 되는 것은 제가 이 고향이 강릉이 되다 보니까 강릉을 좀 잘 알아요. 그래서 이 물건을 한번 이렇게 보고 제가 이게 추천을 하게끔 되고 이렇게 했는데 이 물건이 다시 말하면 맨 앞에다가 제가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특수경매 입문하는데 여기를 가지고 제가 하는 건데 가장 기초적인 걸 가지고 제가 설명드리는 거니까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 보면 토지만 매각이죠. 뭐만 매각이에요? 토지만 매각. 건물이 건축물 관리대장도 없고 등기부등본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게 뭐냐면 여기에 여기 보면 여기가 이제 여기 보면 여기 다리 하나 있죠. 이 다리가 저기 뭐 자동차는 못 다니는 사람만 걸어 다니는 거리고 여기가 보면 어디냐면 강릉 이제 항이 있고 여기가 커피 거리 갖고 여기가 강릉에서 제일 유명한 거리고 여기가 한 평당 한 600만 원에서 한 800만 원 정도쯤 가는 그런 땅이 있는 거고 여기에 있는 조그만 그 남항진동이라는 해수욕장이고 여기 보면 수풀로 돼 있죠. 이제 수풀이 돼 있지 않고 저기 뭐냐면 군인이에요, 군부대입니다. 군부대인데 이렇게 해놓은 건데 여기 보면 여기는 다시 말하면 이 강릉의 조그마한 그 해변에 있는 그 해수욕장이기 때문에 외지 사람들은 오지 않고 그 강릉 사람들만 이렇게 다니는 아는 조그만 해수욕장인데 거기에 해수욕장에 있는 도로 한 블럭 밑에 있는 도로입니다. 보면 여기가 이제 그 해수욕장이면 그 해수욕장 바로 된다 한 블럭 주위에 있는 요 땅이 경매로 나온 겁니다. 토지는 매각 제외. 아니 그러니까 토지만 매각, 건물 매각 제외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건물이 있는 겁니다. 여기 건물이 여기 땅이 되어 있습니다. 지적도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돼 있죠. 여기 지적도상 도로가 있죠. 여기 도로 있어요, 없어요? 도로 없죠.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거야, 지적도상 도로가 없는 거야. 지적도상 도로. 다시 말하면 지적도상 도로가 없으면은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것이지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건 아닙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은 거기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보면. 그런데 여기 보면 그 안에 뭐가 있어? 집이 이렇게 있습니다. 집이 있고 여기 보면 요 도로는 무슨 도로냐면은 단지 내에 있는 도로예요. 여기 보면 이 도로입니다, 이거. 여기 보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바닷가로 나가는 이 도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 땅이 이만큼인데 가운데 가로지르는 땅이 있죠. 가로지르는 땅이 조금 아까 내가 그 사진에 보여줬던 그 땅이에요. 그리고 아까 여기 보면 지적도상 도로가 없었죠, 여기요. 여기 지적도상 도로가 없죠. 없죠. 근데 보면 항공사진 보면 도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니까 저거는 다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는 지적법상 도로는 없습니다. 근데 무슨 도로는 있어? 현황도로. 현황도로라고 하지 말고 건축법상 도로인데 건축법상 도로는 뭐냐면은 폭이 4m 이상으로서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으면 그건 건축법상 도로입니다. 현황도로가 어떤 거야?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폭이 얼마야? 4m 이상이 되면은 그 현황도로는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건축법상 도로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건축허가를 내주는 것이 아니라 건축법상 도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건축법상 도로의 주인이 다른 사람인 경우에 제3자인 경우에는 사용 승낙을 받아오라 이렇게 하는데 현황 도로를 가지고 건축법에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사용 승낙을 받아와야 되는 현황 도로가 있고 건축법상 도로가 있고 사용 승낙을 안 받아도 되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4m 이상의 도로는 도로가 있긴 있는데 이 도로를 이용해서 내가 여기 집을 짓는다고 할 때는 이 도로의 주인한테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지 안 받아도 되는지 그것만 우리는 구별을 하는 되는 겁니다. 현황 도로는 건축법상 도로는 뭐가 현황 도로다? 현황 도로가 어떤 것이 건축법상 도로다?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으면 그거는 그 현황 도로는 무슨 도로다? 건축법상 도로다. 근데 건축법상 도로에 사용 승낙을 받아야 되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고 사용 승낙을 안 받아도 되는 건축법상 도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여기 가운데 도로가 이루어서 바닷가로 나가는 도로 있죠. 그럼 이 도로는 내 땅 가운데 도로가 있죠. 그럼 이거는 내 땅 가운데 4m 이상의 사람과 자동차가 다닐 수 있는 도로가 있죠. 조금 아까 봤죠. 이 도로. 그게 그 가운데 있는 도로거든요. 그러면 이 도로는 내가 막을 수 있다 없다. 내가 이 땅을 조금 낙찰을 받았을 때 이 도로를 내 땅 가운데 지금 땅을 가로지르고 가운데 아까 도로가 있었잖아요. 그럼 내가 이 도로를 막을 수 있다 없다. 막을 수 있죠. 왜 막을 수 있습니까? 네? 막을 수 있는 이유. 다른 사람이 사용을 쓰는 여기 비포장이죠 지금. 것도 아닌가? 이건 포장돼 있죠. 비포장이잖아요. 이거. 가로지르는 게. 이건 포장돼 있고 비포장이죠. 그렇죠. 다시 말해 사람이 여기 살지 않고 비어 있다 보니까 바닷가로 가기 위해서 이 땅을 가운데로 어떻게 한다? 임시로 통해서 썼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걸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바다로 나가는 길이 없다 그러면 못 막는데 바다로 다른 데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있죠. 그리고 만약에 다른 데로 나갈 길이 있어도 정시로 포장을 해서 쓰고 있었다고 하면은 못 막습니다. 포장을 안 되고 그냥 남의 땅을 임시로 통로로 쓰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일 먼저 저 권리 분석할 때는 저 땅을 내가 낙찰을 받아도 저 땅을 어떻게 한다? 저 도로는 막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이 도로지. 이 도로는 아까 보면 지적상 도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적상 도로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죠. 근데 여기 보면 사실상 여기 보면 지적정 도로가 있는데 지적정 도로가 있는데 여기 집이 있어서 이 도로를 쓰지 못하고 사실은 이렇게 돌아서 다녀야 돼. 이렇게. 현황 도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볼까요? 그럼 만약에 포장돼 있으면 자 보십시오.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면 지적정 도로가 있는데 집이 막아져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인 도로는 이렇게 바깥으로 돼 있죠. 그러니까 지적정 도로가 있는데 집이 막아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지적정 도로가 있는 것이지 건축법정 도로가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여기는 지적정 도로가 없죠. 근데 도로는 현황 도로는 있죠. 이건 지적도상 도로는 없지만 건축법상 도로는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제가 보면 다시 말하면 이 특수경매의 도로를 건축법상 도로로 하는 것이 가장 기초인데 그걸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이 현황도로는 아까 비포장 도로에 있었죠. 그리고 이쪽을 통하든지 이쪽을 통해서 이렇게 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막을 수 있고 이 도로는 막는다 못 막는다. 지역정 도로가 없는데 막는다 못 막는다? 못 막는 겁니다.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보면 제가 이걸 보고 다시 말하면 여기 땅이 몇 평이었었죠? 몇 평이에요? 196평이죠. 저희가 바닷가 바로 붙어 있는 땅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갑니다. 저희가. 근데 한 블록 들어왔기 때문에 저 땅 얼마 가냐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가 가요. 한 블록 드는 게. 다시 말하면 바닷가에 바로 붙어서 커피숍이나 횟집을 만들 수 있는 해수욕장하고 바로 붙어 있는 건당 200만 원에서 300만 원 가는데 저거는 한 블록 들어왔지 않습니까? 한 블록 들어와 있기 때문에 펜션은 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서울이나 이런 데서 오지도 않기 때문에 저 가격은 얼마가 나면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190평이다 보니까 100만 원씩을 치게끔 되면 얼마죠? 감정 가격이? 1억 9천이죠. 근데 얼마에 감정이 됐죠? 1억 2천 됐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감정 가격이 상당히 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외지 사람은 잘 모르고 제가 강릉 사람이다 보니까 저는 알다 보니까 제가 추천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아까 여기 집이 있었죠. 집이 있었죠. 집이 있는데 건축물 관리장이 없다고 그랬고 등기부등본이 없다고 그랬죠. 건축물 관리장이 없고 등기부등본이 없으면 법정상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그래? 있을 수도 있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법정상권이 있는 게 있다 없다가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안 중요해요. 그 뭐가 중요해요? 여기서 이 집이 저렇게 있는데 법정상권이 있다 없다는 중요하지 않는데 뭐가 중요해?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 살고 있냐 안 살고. 그렇죠. 법정상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중요하다? 거주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한 겁니다. 가장 중요한 건 그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현장 답사 갔을 때 추천 물건을 했을 때 가장 제가 메모해놓고 할 때 거주자가 있다 없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제가 여기서 땅을 이렇게 쳐다보고 있으니까 이 밑에 집 할머니가 이 애를 놓고 나와서 어떻게 오셨어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여기 경매로 나왔기 때문에 땅을 좀 보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땅 우리 거요. 혹시 그래서 모를까봐 내가 가르쳐 주러 왔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까도 지적도상 봤듯이 요 밑에 땅은 그 앞집 거예요. 필지가. 근데 현황 도로가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습니까?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도로는 자기 거라고 해도 또 막는다 못 막는다? 못 막는다는 건 제가 조금 이따 조례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니까 그건 그냥 무시하고 제가 뭐가 더 중요하다고 그랬죠? 거주자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거주자가 없는 줄 알았는데 거주자가 생기는 경우도 가끔가다 있었어요. 낙찰 받고 나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죠. 그 아줌마한테 그래요? 가르쳐 줘서 감사합니다. 근데 저 집에 사는 사람이 거주자가 있어요 없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나한테 뭐라면 아마 있을 거요 그러더라고. 에? 그럼 나는 여기 거주자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이런 집에 거주자가 있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돈 1, 20만 원 받고 나가겠어? 안 나가겠어? 최소한도 이 사람 배짜라고 건물 주인도 아닐 거 아니야. 그리고 저 사람은 몇백만 원 안 주면 안 나가요. 저런 데 거주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그런 돈을 내보내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이 거주자가 있느냐 없느냐거든요. 거주자가 있을 거예요 아마 그러더라고. 깜짝 놀라서 거기 누가 살아요 그랬죠. 그때 그 할머니가 뭐라 하냐면 저 집에 원래 작년까지 무당이 살았어. 얼마 전에 이사를 갔는데 근데 무당이 살았을 때 그 신전을 하나 차리고 갔는데 무당이 이사 갔는데 그 무당이 모시던 귀신은 그대로 있겠지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 없다는 뜻이죠.